126쪽에 판경제 한문을 보기 다 외우긴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긴 한데, 발산형 관계, 여기가 발산형 관계인데, 다른 거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 없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가 이제 섬이 될 거고 갈라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데는 수렴형 관계, 이렇게 수렴형 관계, 판과 판이 모이는 게 수렴형 관계, 이런 데도 수렴형 관계.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 해령이 있고, 이 해령이거든요. 해령. 여기도 해령이 있습니다. 여기 해령은 일로 가는데, 여기 있는 해령은 이쪽으로 가. 이렇게 이 판이 이렇게 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긋나는 부분이고, 여기는 보존형 경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그 수렴형 관계, 이 나스카판은 이제 그 해양판인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에 요 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진은 이쪽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데에 화산활동이 있어요. 화산활동. 요런 데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고, 요런 데는 이제 해령이죠.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발산형 관계. 자, 하나씩 봅시다.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이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발산형 관계고요. 여기에 발생하는 지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곡대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형은 어떤 경계냐 그러면 이제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진이 요런 데 생기는데, 여기가 지진이 천발지진, 얕은 지진, 이런 거는 이제 그 지각 변동이죠. 지각 변동. 그리고 이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각 변동.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기냐,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형 경계인데 충돌형,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겁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습곡산맥, 거대한 습곡산맥이 생긴다. 이게 지형, 습곡산맥이 지형이고, 그 다음에 이 판이 유라시아 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유라시아 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그마가 생기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기 마그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화산활동은 없어요. 근데 둘 다 대륙판이기 때문에 이게 해양판이 속해 있으면은 되게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생기지만, 해양판이 속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천발 지진에서 중발 지진까지 생겨요.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아시겠지만 뭐 마그마가 하강하는 부분이죠. 하강. 이렇게 마그마 하강. 이거는 마그마 상승. 여기는 마그마 상승. 그리고 여기에는 화산활동은 없다. 아셔야 되고, 일본 해구는 수렴형 경계인데 섭입형,
해양판이 있으면 서비평이거든요. 해양판이 있으면. 태평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도 다 지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수려면 경계에서 서비평인 경우에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생깁니다. 신발 지진까지. 진원의 깊이가 300km보다 더 이제 깊은 곳에서 생기는 게 신발 지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생긴 지형은 여기는 이제 호상열도. 이게 호상열도죠. 물론 이제 수려면 경계 중에 서비평에서는 그 습곡산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요 동네는 지금 습곡산맥은 없고 호상열도와 해구 이렇게 두 가지 지형이 생깁니다. 깊은 바다 해구. 화산활동 있고요. 선발부터 신발지진까지 있다. 요거는 이제 지각 변동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해구의 대륙판 쪽에 이게 판의 경계죠. 여기가 판의 경계의 대륙판 쪽에서 화산활동이 있는 거예요. 해양판에서 있는 게 아니라 대륙판 쪽에서 화산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 이 둘 다 해양판이거든요. 이 둘 다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더 무거운 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태평양판이 더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필리핀판 쪽으로. 요 부분이 여기죠, 여기. 여기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죠. 마리아나 해구. 여기는 일본 해구인데, 여기는 일본 해구인데, 요 동네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이고, 판과 판이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생기는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 변환단층이 생깁니다. 지형은. 근데 지금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변환단층이에요. 근데 여기는 변환단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환단층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이동해요. 근데 여기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여기가 변환단층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고 선발지진만 발생하고 마그마가 생성되는 건 아니어서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활동 없어요. 이 수려면 경계 중에 이건 서비평이죠. 아까 이것도 수려면인데 서비평이다. 여기도 일본 해구도 산 안데스 산맥 있는 쪽도 수려면인데 서비평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데스 산맥 대규모 습곡산맥이 있어요. 습곡산맥이 있고 여기 해구가 있고 대륙판 쪽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면서 화산활동이 있는 거야. 대륙판 쪽에서 판 경계의 대륙판 쪽에서. 그리고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애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려명 중에서 서비평인 경우에는 신발지진까지 발생한다. 화산활동과 신발지진까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여기 물론 마그마 하강구고요. 이거는 여기는 마그마 상승부고 마그마 상승부. 화산활동 있고요. 요런 지형을 해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맥이에요. 산맥이 생깁니다. 한 2000km 정도 높아요. 2000km가 아니라 2000m 정도 높아요. 심해저 평원보다 이런 게 심해저 평원이거든. 심해저 평원보다 한 2000m 정도 높은 산맥이 있어요. 산맥.
근데 그 가운데에 여기는 해령이라고 하는 게 맞고 지형은 가운데에는 열곡이 있어요. V자로 된 열곡이 있다. 그리고 마그마 상승부고 여기는 천발지진 발생하면서 화산활동이 있다. 자, 그래서 멘틀이 A에서 F 중 멘틀이 하강하는 곳을 있는 대로 골라라. 골라보시면 어딜까요? BC 맞죠?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인 BC입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나 해구도 수렴형인데 서부평이고요. 태평양판이 좀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리아나 해구 있고 호상열도 발달하는 곳이고 통과 해구 뭐 이런 거는 이쪽에 H인 지점. 네. 여기네 여기가 보네요. 그다음에 이 안류산 열도 여기 I 수렴형이면서 소비평이다. 아이슬란드 열곡대. 여기 제2 부분인데 이 섬이 해령에 있어요. 섬 중앙에 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발달하고 나중에 이게 나눠질 거야. 아이슬란드가 섬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A에서 제2판 중 판이 생성되는 곳. 그런 데는 이제 발산형 경계가 될 텐데 어디죠? AFJ는 마그마가 솟아올리기 때문에 판이 생성된다 라고 해야 돼. 마그마가 솟아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진 활발하지만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 PD 그런 곳은 수렴형인데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곳이 있어요. 수렴형이면서 충돌형, 수렴형 경계이면서 그런 애랑 보존형 경계. 여기는 화산활동이 없어요. 보존형이면서 충돌, 화산활동 없습니다. 됐지요? 문제는 숙제 안 내줬죠? 진도 빠르다고 해서 숙제 안 내준 것 같은데. 네. 지금 해보겠습니다. 128에서 1에서 15번까지.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화산활동과 지진은 지권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뭐 맞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어 일어난다. 맞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항상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따라 연결한 띠 모양의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고요.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읽어두시고. 자, 화산 분포이다. 대륙 중심부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죠? 그러니까 대륙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입니다. 주변부. 화산활동은 대서양 연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대서양 연안, 여기 연안이고요. 연안. 네, 없죠 여기는. 그쵸? 태평양 연안이라고 하는 게 좋겠고, 태평양. 거기를 이제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해요. 네, 환태평양 화산대.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은 지진도 자주 발생하지. 예. 화산이 분출될 때 땅도 흔들려요. 예. 아무튼 둘 다 비슷하게 발생하죠. 근데 전부 다 지진이 있으면 무조건 화산이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지진 때와 화산 때가 판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런 지각 변동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뭐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이제 뭐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모일 때도 있고요. 모이면 수렴형, 예. 서로 헤어지면 이제 발산형, 지나치게 되면은 보존형 경계 이런 게 생기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자, 판인데 판은 지각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멘틀 상부에 딱딱한 암석권을 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A는 연약권이 아니라 암석권 아니면 판. B가 연약권이라고 해서 녹아있진 않아요. 액체는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지만 고체야. 그래도 고체. 예. 판의 두께는 한 100km 정도가 되는 거고 100에서 300, 400까지는 연약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은 한 100km.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껍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밀도는 해양판이 더 밀도가 커요.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대륙판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데 화강암질보다 현무암질이 그 철이나 마그네슘 등 그 금속성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해양판이 더 무겁습니다. 밀도가 큽니다. 판은 지각과 상부 멘트 일부를 포함한다. 맞는 이야기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판이 이동한다. 아니고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6번에 A가 수렴형 경계는 아니고요. 발산형 경계고 B는 해구 발달하는 건 아니고 변환 단층. 단층은 지층이 끊어져 있는 걸 말하는데 서로 어긋나면서 끊어져 있는 건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보존형 경계이고 C 경계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아니죠. 이제 오히려 이제 소멸되네. 소멸. A에서 C는 모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은 다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화산 활동은 B에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B는 A랑 C는 그 화산 활동이 있고 A는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니까 당연히 있고 C는 왜 화산 활동이 생기냐면 해양 지각에 그 물을 머금은 상태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물이 있으면은 식어가지고 마그마가 안 생길 것 같지만 물을 머금은 그런 암석은 혼합물이 돼서 혼합물에 원래 녹는 점이 낮아져요. 혼합물의 녹는 점이. 혼합물이고 녹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이쪽에서 생기니까 화산 활동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수렴형 경계여서 뭐 섭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B에서는 화산활동 없다. 천발 지진만 있다. 천발 지진. 7번에 판의 경계 중에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냐? 아니면 이제 천발 지진만 있다라는 거죠. 천발 지진만. 아니 오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냐? 아니 오면은 지금 위에 있는 그림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얘만 푸는 거죠. 예. 아니 오면은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예. 화산활동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발산형 경계가 되죠. 발산형.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중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는데 중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는데 또는이군요. 예. 이거 책이 좀 이거 좀 바뀌었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보는 책이 이 파일이 2019년도 파일인데 여기에 또는이라고 돼 있나요? 네. 또는이라고 적혀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발 또는 신발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가. 아니오가 수렴형인데 여긴 중발이거든요. 수렴형은. 근데 충돌형. 무슨 얘기냐면 대륙판끼리 그런 애는 화산활동 없어요. 중발이면서. 근데 여기는 밑에는 이제 중발, 신발까지 다 일어나면서 수렴형인데 해양판이 포함되어 있는 섭입형. 그거는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A라고 부르시면 되겠고 그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변환단층 써야 돼요. 변환단층. 지형을 써야 되니까 변환단층 쓰시면 되고요. 8번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주변의 판 경계와 화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열곡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발산형 경계고요. 열곡대를 중심으로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아니고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신발 지진 생기는 거 아닙니다. 천발 지진. 멘틀 물질 상승하는 거 맞아요. 디귿. 그 다음에 9번에 짝지으면 되겠네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요거 기억. A가 기억이고요. B는 수렴형 경계인데 이게 습곡산맥 대규모 생기는 거 니은. C가 여기나 여기는 변환단층이 있고 보존형 경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구가 생기고 여기 해구 생기죠. 해구 생기고 디귿.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10번에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될 것이다. 예, 바다가 됩니다. A 지역은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 부분이고 B와 D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다. 수렴형이고 D도 수렴형이죠. 둘 다. 예. 둘 다 수렴형이야. C지역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건 아니죠. 보존형 경계이고요. A와 D지역 모두 신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신발 지진은 지금 D만 있고요. 예. 천발 지진은 다 공통적으로 생기죠.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은 공통적으로 생깁니다. 11번. 자, 여기가 이제 남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뭐 이런 거 안데스 산맥인 거지 지금. 안데스 산맥인 거고
여기 안데스 산맥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섭입되고 있다는 거, 요런 식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A에서 B로 갈수록 지진의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A 지역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소멸되는 그런 곳이고, B에 해구가 발달하는 게 아니죠. 여기 해구 발달하는 거죠. A에. A 지역을 기준으로 태평양보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화산재는 이게 그래도 고체야, 고체. 화산재. 요거는 용암은 액체. 요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건 수증기예요. 이런 게 수증기가 대부분인데 기체입니다. 이거는 수증기랑 이제 여러 가지 가스도 있죠. 화산가스. 화산재가 나중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무기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 하고, 나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산불이나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맞죠? 다는 산성비를 내려 식물 생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산기체에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황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산성비를 내리게 하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춘다. 근데 그거는 기온이 공기 온도 이런 거잖아. 기권에 영향 준 거고, 그 다음에 화산이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물권에 영향을 준 거죠. 해일은 습권이잖아. 바다. 그 쓰나미. 그래서 A, C, B로 쓰면 되겠네. 2번 답이고요. 지진으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표면이 갈라져 도로, 건물 등이 붕괴된다. 맞죠? 지진이 발생하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지. 지진 해일이 너무 이제 불어오죠. 쓰나미가 이제 생겨서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하죠. 그래서 막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20만 명 죽고 막 그랬습니다. 한 번에. 일본에서도 뭐 거의 몇만 명 죽었고. 화산 활동이나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제방 같은 거 쌓으면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내진 설계를 하면 건물이 쉽게 안 무너지고, 댐과 수로를 건설한다. 분출구 주변에. 이러면 안 돼. 이거 피해야죠. 분출구 주변에 댐이나 수로 건설하면 안 되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댐, 이것도 안 되네. 이거는 되는 거구나. 3번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근데 하여튼 이 분출구 주변에 있는 거를 막는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런가 보구나. 이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수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막는다 이런 뜻이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댐 건설, 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안 좋네. 지진을 단기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재해와 관리와 복구 시스템 구축해 놓아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지. 빨리 알려주고 피하고 복구 시스템을 이제 세워 놓는다. 자, 1등급 1번에서 4번 풀어보시고요. 잘 위치를 찍어야 됩니다. 그 동경 뭐
북위 뭐 이런 거, 북위 33도, 동경이죠. 동경 136, 여기가 140인 거지. 140, 100, 북위 33에다가 뭐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요 부분이 A고, B는 남이 16, 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서경 78. 어려운데. 예. 요 정도 같은데 지금. 요 정도. 아니지. 여기구나 여기. 밑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네, 그죠? 예. 남이니까 여기가 B네요. 그 다음에 C는 21에 155, 140. 요거 같은데, 요거, 그죠? 네, 요게 지금 C입니다. A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한다. 맞아요. 네, 환태평양 화산대는 태평양 이 부분, 요렇게, 요런 데가 환태평양 화산대입니다. B는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곳에서 생성되었다. 하나는 해양판이죠, 그쵸? 얘는 해양판. 해양판 하나, 대륙판 하나. 네. 서비평이고, A에서 C는 모두 화산은 모두 판 경계에 위치한다. C가 아니죠? C가 아닌 이유가 C가 이제 그 하와이야, 이게 하와이 섬인데, 얘는 판 경계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에 밑에 열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점. 요거는 원래 판구조론 말고 그 다른 이론이 있어요. 플룸 구조론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열점이 있어가지고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림상 보시면 판 경계는 아니구나. 요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판의 이동 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빠른 애 가가 둘 다 해양판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판이 이렇게 멀어지겠는데? 이거는 이제 둘 다 옆으로 이동하지만, 예, 뭐 만약에 얘가 더 많이 벌어지겠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 좀 어렵죠. 이게 발산형 경계인데 얘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나는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거는 이제 서비평이 되는 거예요. 서비평이 아니라 수렴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나가 가보에서보다 더 큰 물리량을 갖는 거. 근데 대륙판이 밀도가 더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암석의 평균 두께는 두껍죠. 암석권은. 대륙판이. 지진 발생 지점의 평균 깊이. 요것 때문에 이제 요 문제가 좀 어려운 건데, 얘네는 천발지진. 발산형이고. 얘는 수렴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얘가 따라잡아가지고 들어가요,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중발 지진까지도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그 가가 해양판이에요. 아, 가가 해양판이야? 평균 깊이, 가가 해양판. 이거 생각 맞는 것 같은데. 가가 해양판을 맞는데. 근데 해양판이라고 해서 해양판인데 그럼 평균 밀도가 더 크지 않나요? 나보다 가에서 더 큰 물리량. 나보다 가에서구나. 내가 잘못 읽고 하는 거구나. 네, 나가 더 큰 거를 읽었군요. 미안해. 나보다 가가 더 큰 거군요. 이 가가 더 큰 거 밀도 맞고요.
두께는 이쪽이 더 큰 게 맞고 틀렸고 이거 틀렸고요. 이 깊이도 얘가 나가 더 깊어요. 가가 깊은 게 아니라 수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해가지고 이상했구나. 1번이 답이죠. 1번.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인데 실제로 이런데 원래는 요 인도가 원래는 이렇게 섬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도 부분이거든. 여기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해저 퇴적물들을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막 4,000m가 넘고 이런데 여기에 막 조개 화성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개 화성이 막 발견되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조개들의 흔적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자, 옳지 않은 건데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거 아니죠. 뭐 답은 쉽네. 1번. 산맥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계 맞고요. 한 경계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한다 맞고요. 산맥의 정상부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돼 맞아요. 왜냐면 해저 퇴적물이 밀어 올려졌기 때문에. 자, 4번에 이 판 경계에 지금 유라시아판 쪽에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가면서 그죠? 이렇게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태평양판이 지금 필리핀판이나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커서 그 아래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판 경계는 여기도 그렇고 둘 다 수렴형 경계가 맞고요. 해구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가까운 곳에 있다. 맞죠? 세 판 중 유라시아판 밀도가 가장 크다. 태평양판이 가장 밀도가 큽니다. 3번 고르면 되고. 중간은 정복도 다 하고 쉬죠. 중간 정복 해보시고요. 자, 중단은 마무리. A는 지권이죠, 지권. 지각과 그 아래 지구 내부를 포함한다 맞고. B는 지금 뭐 수권 그림이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물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맞는 이야기야. C는 온실효과를 일으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없으면 엄청 추워요, 지구가. 지금 그래도 평균이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권 없으면 영하야, 영하.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고, 생물권은 D까지 있지는 않지. 이건 외권이잖아, 외권. D까지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1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가와 나 온도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다. 아니에요. 둘 다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데워지기 때문에 지구가. 나는 기역층의 두께는 가의 A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람이 막 불 거 아니에요. 여기 혼합층이고, 혼합층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기 때문에 H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B층과 나의 니은은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한 층이에요. 둘 다. 성층권과
수온약층이죠. 리은은 수온약층 둘 다 안정한층입니다. 둘 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어요. 온도가 낮은 게 그게 밀도가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밀도가 큰 게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어요. 온도가 높은 거는 밀도가 작으니까 얘가 가라앉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2번. 자,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데 바람과 해일, 기권과 수권, 지권과 기온이 내려간다. 기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기권이 포함이 돼야 되고 나에서는 이제 수권이고 요건 지권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기권이고 나가 수권이고 다가 지권이고 1번.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이고요.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것은 조력 에너지고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것 지구 내부 에너지죠. 근데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순환이 되면서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물도 이제 흐름이 생기고 B의 양은 A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제일 많아. A의 일부는 B나 C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전환되는 거 아니다. 에너지 원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기권에 쌓이는 이건 탄소의 이동인데 연간 기권에 쌓이는 탄소량은 2.5단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보셔야 되는데 기권에 들어오는 게 90, 용해되는 게 92. 그럼 뭐 하여튼 여기서 마이너스 2네. 들어오는 게 60, 둘 다 들어오는 거네, 그죠? 그럼 이제 65.5네요, 들어오는 게. 요거는 생물권으로 나가는 게, 들어오는 거보다 나가는 게 더 많네요. 마이너스 61이네. 그럼 이렇게 합치면은 마이너스 63인데, 2.5 단위가 맞네요, 그쵸? 기권에 지금 2.5 단위만큼이 쌓이고 있다. 자, 수온이 상승하면 A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 이런데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나와요. 지금은 용해가 더 되고 있지. 지금은 다행히 용해가 되고 있습니다. 더. 그래서 쌓이는 거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데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잖아. 그럼 용해도 잘 안 되고 나오는 것도 많아.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A가 증가한다 이게 맞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하면 지권의 탄소량 증가한다가 아니라 기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산림 면적이 증가하면은 B가 활발해지는 거 맞죠? B는 광합성이 되는 거죠, 지금. B는 지금 광합성이 되는 건데, 광합성이 활발해지는 거 맞습니다. 기역, 리을이네요. 4번이 답이고요. 직권의 변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판구조론에 따르면 판의 운동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맞는 이야기고. 화산활동과 지진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다. 이렇게 틀렸죠.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활동이나 지진으로 분출된 에너지와 물질은 기권, 수권, 생물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맞고요. 화산활동이 일어난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맞아요. 사회적,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7번에 화산대와 지진대 표시되어 있고 옳지 않은 거. 띠 모양이다 맞고요. 환태평양 지역의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맞고요. 화산활동과 지진은 주로 판 내부가 아니라 경계.
대서양 연안보다 중앙부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게 대서양 중앙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서 그래요. 대서양 중앙 해령. 맞고 판의 경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화산 때보다 지진 때의 분포가 더 유용하다. 그러네. 예. 화산 때보다 지진 때가 더 확실하게 다 있네. 왜 그러냐면 화산은 그 지진은 발생하는데 화산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진 때가 더 유용하다. 맞죠? 8번에 가에서 천발지진 나에서 신발지진이라 됐는데 가는 천발도 발생하고 중발도 발생하고 신발도 발생하는 거고 나는 천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바뀌었죠? 틀렸죠? 가는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거 아니고 소멸되는 거고요. 나가 생성되는 거고 가에서 변환단층 아니고요. 거대한 습곡 산맥 발생하는 거는 이제 가입니다. 가. 여기 대륙판이 요렇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요런 걸 습곡이라고 습곡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멘틀 대륙과 하강하는 부분은 가져가. 여기는 상승하는 거고 상승. 자, 9번에 A에서 해령이 발달한다. 해령은 지금 여기 마그마 상승 부분씩 A와 B 부근에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여기도 뭐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이제 생성될 수 있죠.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A 부근이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B 부근이 되겠죠. 화산 활동은 B보다 C에서 활발하다.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A와 C 부근에 판이 생성된다. C만 판이 생성이 되고 A는 아니죠. A는 소멸입니다. 소멸. 3번 답이네. 자, 그 다음에 A 부근에서 지각 변동은 뭐 하여튼 뭐 만나기는 만나는 거지. 그죠? 이게 수렴이 되기는 수렴이 되는 거지. 그래도 수렴인데 봐봐. 해양판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런 데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륙판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맞아요. 이게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륙판 쪽에서 활발하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B에는 신발 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좀 멀어지는 거지. 이런 건 천발 지진이고 C는 지금 그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 보존형 경계 화산 활동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천발 지진만 활발하게 일어나죠. 자, 밀물과 썰물은 이제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기는 조력 에너지에 의해 생기고 나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뭐 지각 변동이라고 써도 되고 습곡 산맥이긴 한데 뭐 습곡 산맥이 생기는 것이다. 다는 대기와 햇수의 순환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죠. 네.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로 생긴다. 대기와 햇수의 순환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때 판의 움직임을 서술하시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해구와 함께 스콕 산맥이나 호성열도가 형성된다. 스콕 산맥이나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13번의) 그림은 어떤 화산의 분출 전후에 관측한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떨어졌죠. 예, 화산이 분출되고 나서 평균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원인은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서 그래요. 태양 복사를 차단해서 태양 복사를 차단해서 그 다음에 이 기온 변화가 지구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지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용어 체크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1번에 지금 가로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가로 이렇게 있구나. 지구 시스템. 세로 1.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그 영역 지권. 가로 2. 지구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기권. 세로 2. 높이 약 11에서 50km 구간이다. 예, 성층권이네. 성층권. 자, 가로 3. 암석권 아래 100에서 400까지는 연약권이다. 연약권. 가로 4.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호상열도. 세로 4. 높이 80에서 100km, 1000km 구간이다. 10권이죠, 10권. 그 다음에 세로 3. 해령과 해령 사이에 어긋난다. 근데 지형을 물어보는 거니까 변환단층. 변환단층. 가로 5.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은 뭐더라? 수온약층 맞아요, 그죠? 수온약층. 6번에 세로 6. 판과 판이 서로 모이는 경계. 예, 수렴형 경계. 세로 7. 지각보다 밀도가 크고 직권 전체 부피의 80% 차지하는 층은 멘틀. 세로 5.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 구조로 나뉘네. 5번에 이거구나. 아니잖아. 뭐지? 세로 판 구조는 맞네요. 판 구조로나. 네. 6번에 달과 태양의 인력, 조력, 에너지. 7번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좀 쉬었다가 다음 판에 할게요.